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지금 이동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회전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행 이동한 도형과 선 대칭 이동한 도형, 점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였습니다.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논리 구조와 원리는 똑같으므로 결과를 외우기 전에 전개 과정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회전 이동의 방정식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회전 이동이라고 하는지 회전 이동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회전 이동은 주어진 도형의 각 점을 임의로 정한 일정한 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각도만큼 원주를 따라서 회전하여 옮기는 방법으로 도형 전체를 옮기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그림을 보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임의의 평면 도형이 놓여 있습니다. 이 도형에 수를 부여하기 위해서 2차원 직교 좌표계를 설정하면 도형을 구성하는 연속인 각 점에 대해서 방정식 t, x, 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점 P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방정식에는 문자 t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평면에 회전 이동을 시키려는 기준점 O, A, B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도형의 점 P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형의 점을 이 원주 위를 따라서 이동하고자 하는 각도만큼, 즉 세타만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형 전체가 세타만큼 회전 이동하게 되고 이동 도형은 새로운 방정식 t x y 를 가지게 됩니다. 같은 원주 위에 다른 점도 세타만큼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 전체가 움직였으니까요. 다른 점들도 해당하는 원주 위를 같은 각으로 회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는 두 점 사이에 낀 각이 회전각 세타가 됩니다. 회전 이동이 잘 이해가 되었죠? 지금부터 원래 도형의 회전 이동의 내용을 반영하여서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2차원 직교 좌표계에서 도형의 방정식 t, x, y를 갖는 도형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을 회전시킬 기준점 O가 좌표 A, B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도형 T를 각 세타만큼 회전 이동시키면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t x y-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온 것처럼 원래의 도형 방정식 t, x, y를 근거하여 t, x, y에 근거하여죠. y를 이용하여서 이동 도형의 방정식 t x y-를 구하는 것이 이번 동영상의 과제입니다. 과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원점으로 옮겨옵니다. 또 도형도 같은 크기로 평행이동시켜 옮겨오면 도형의 방정식이 d, x, y로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 이동을 시켜서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d
x-, y-를 얻습니다. 원점으로 이동시켜 온 도형을 회전 이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얻은 d-x-, y-의 방정식의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방정식 t-x-, y-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회전 기준점이 원점이 아닌 경우에 바로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고 기준점이 원점에 오게 도형과 기준점을 평행이동시키고 평행이동한 도형을 회전 이동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회전 이동한 도형을 옮겨온 만큼 되돌리는 평행이동을 하는 과정으로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바로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점을 거쳐가는 우회를 하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었나요? 전체 과정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t-x-, y-는 이 식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식이죠. 그 전에 d-x-, y-에서 이 식을 유도하고 d-x-, y-는 dx-, y-에서 이 식을 유도하고 dx-, y-는 원래의 도형의 식 tx, y에서 유도합니다. 그러므로 tx, y가 근본이 되는 것이죠. 중간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방정식은 앞도형의 방정식이므로 궁극적으로 원래 도형의 방정식으로 최종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간 과정을 표기해서 생략하면 t-x, y-는 tx, y가 됩니다. 원래의 도형에서 최종 도형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서 2차원 직교 좌표계가 설정된 평면에 방정식 dx, y로 표현되는 도형을 세탑만큼 회전 이동시켜서 새로운 도형 방정식 d-x, y-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방정식 dx, y-는 원점이 아닌 회전 기준점 a, b를 원점으로 옮길 때 원래의 도형이 같이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dx, y는 tx, y의 관계를 가집니다. 편의상 원의 반지름은 단위값 1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운동에 적합한 극좌표계를 추가로 설정하고 삼각함수로 표현하겠습니다. 좌표계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각함수는 기하 다음 강의로 준비하겠습니다. 도형을 나타내는 일반점 D의 평각을 알파라고 하면 직교 좌표계의 좌표를 극좌표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직각삼각형에 삼각비를 적용해도 되겠죠. 그러면 점 D의 X좌표는 코사인 알파가 되고 Y좌표는 사인 알파가 됩니다. 또 이동 도형을 나타내는 일반점 D'의 평각은 알파 플러스 세타이므로 직교좌표 X-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가 되고 Y-는 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가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적용해온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논리 구조와 원리에 따르면 먼저 X-와 Y-를 X와 Y 좌표로 나타낸 다음에 이 식을 X와 Y 좌표 값을 X-와 Y-로 나타내는 식으로 변형하고 이렇게 구한 X와 Y 값을 원래의 방정식에 대입하여서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두 좌표의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x-와 y-식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덧셈 정리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이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 사인은 사코 플러스 코사, 코사인은 코코 마이너스 사사 이렇게 배웠죠. 그러므로 x-와 y-식을 전개하면 x-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코코 마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세타가 되고, y-는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가 됩니다. 삼각함수는 아직 이 강의실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기하 강의가 끝나고 화학 강의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면 삼각함수 강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기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x와 y 값을 x-와 y-에 대입하면 x-는 y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y-는 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y 사인 세타가 됩니다. 얼른 보아서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 식을 행렬로 표현하면 깔끔해집니다. 행렬식은 x-y-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xy가 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2 곱하기 2 행렬이 2차원 회전 변환 연산자가 되는 것이죠. 행렬이 낯선 분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이 식이 x, y의 좌표를 가지는 점을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세타만큼 회전 이동하였을 때 이동한 점의 좌표 x-y-를 구하는 점의 회전 이동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점의 이동 좌표가 아니고 이동한 점들이 구성하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이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동 도형의 방정식은 원래 도형의 방정식에 회전을 반영하여 구하는 것이므로 원래의 방정식에 대입할 수 있도록 점의 회전 이동식을 x와 y 값으로 변형하여야 합니다. 식의 변형은 주어진 식이 두 개이므로 x와 y를 미지수로 두고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먼저 y를 소거하기 위해서 일식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y를 소거하면 x가 남겠죠. x- 코사인 세타는 x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y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식에 사인 세타를 곱하면 y 사인 세타는 x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y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됩니다. 두 식을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어지니까 남는 것은, 두 식을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므로 x는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번엔 x를 소화하기 위해서 일식의 사인 세타를 곱하면 x 사인 세타는 x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y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이식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y 코사인 세타는 x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같은 항이 있으므로 뺍니다. 빼면 없어지겠죠. 두 식을 빼면 y는 y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x 사인 세타가 됩니다. 3식과 4식이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원래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하는 변수 값입니다. x와 y는 원래 도형의 방정식을 만족하여야 하죠. 이 식에서 이동 도형의 변수 x와 y-를 축의 일반 변수로 바꾸었으면
구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극좌표가 들어가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논리 구조와 원리는 지금까지 해온 다른 이동 도형과 똑같습니다. 이 변환식을 똑같이 행렬로 표현하면 x, y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x 다시 y 다시가 됩니다. 점의 회전 변환식과 어떻게 다른지 차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위치가 바뀌었죠. 지금부터 이렇게 구한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원점이 아닌 점 a, b를 기준점으로 하여 평행 이동한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이동 도형을 구하는 방정식을 일반 변수로 바꾸어 쓰면 d-x-는 dx, y는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d-y-는 dx, y는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플러스 y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dx는 원래 도형의 방정식을 기준점만큼 거꾸로 평행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인 것이죠. 이 두 식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d-x-y-는 구하는 식이죠. d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플러스 y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습니다. 행렬식이 아니고 x와 y 좌표에 각각 값을 넣어서 방정식 형태로 표현한 것이죠. 이 식의 변수에 원래의 회전 기준점까지 평행 이동을 반영하여서 x 변수엔 x-a를 대입하면 t-x-는 d-x-a, y-b 대입하는 값이 x-a, y-b죠. 는 x-a 코사인 세타 플러스 y-b 사인 세타가 됩니다. 또 y 변수엔 y-b를 대입하여 하므로 t-y-는 d-x-a, y-b가 되는데 마이너스 x-a 사인 세타 플러스 y-b 코사인 세타를 얻습니다. t-x-y-는 원래의 도형을 회전 기준점 a, b에 대해서 회전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이 식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논리와 원리에 따라 유도하거나 단순히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1차함수 그래프인 직선의 방정식에 적용해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2차원 직교 좌표의 평면에 y = 2x 플러스 2인 직선이 놓여 있습니다. 이 직선을 좌표 1,-2인 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전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일반 점에 대한 회전 이동이죠. 편의상 회전각은 90도로 하겠습니다. 세타가 90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과정을 따라서 식을 유도해 가면 먼저 기준점을 원점으로 옮기고 도형도 그만큼 평행 이동하면 노란색 점선 직선이 됩니다. 이 이동 도형의 방정식은 y = 2x 플러스 6이 됩니다. 평행 이동식을 적용하는 것이죠. x에 x 플러스 1, y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을 원점을 기준으로 90도 회전 이동하였을 때 이동한 직선의 함수식 또는 방정식은 앞에서 구한 식에 따라서 세타에 90도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d-x-는 dx가 되는데 이것은 x 코사인 90도 플러스 y 사인 90도가 됩니다. 또 d-y-는 dy 원래 도형 방식이죠. dy는 마이너스 x 사인 90도 플러스 y 코사인 90도가 됩니다. 사인 90도는 1이고 코사인 90도는 0이므로 코사인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d-x-는 dx는 y가 되고 d-y-는 dy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 식의 의미는 원래 방정식의 x 변수의 y를
y 변수에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하여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것이므로 식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x는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것이죠. 마이너스 x는 2y 플러스 6이 됩니다. 이 식을 함수 표준형으로 고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3을 얻습니다. 이 식이 원점으로 이동한 도형을 원점 대칭한 방정식이죠. 잘 따라왔습니까? 그림에서 확인해 보면 원래의 도형 y = 2x 플러스 6을 원점을 기준으로 90도 회전하면 파란색 점선 직선이 됩니다. 이 직선의 식이 앞에서 구한 y =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3입니다. 원래의 직선의 y 절편 6은 절편 마이너스 6이 되고 x 절편 마이너스 3은 y 절편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원래의 직선 위에 이동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이동한 직선과 일치하므로 두 점을 연결하면 직선이 하나 나오죠. 그 직선이 이동한 직선과 일치하므로 변환식과 실제의 직선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었나요? 만약 90도 회전한 도형을 90도 더 추가로 회전시키면, 그러니까 180도 회전시키는 것이죠. x 변수는 y를 대입하고 y 변수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하여 하므로 x 다시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하여 마이너스 x 다시가 되고 y 다시는 x 대신에 y를 대입하여서 마이너스 y가 됩니다. x가 마이너스 x가 되고 y가 마이너스 y가 되는 이 변환식은 도형을 원점 대칭 이동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림에선 빨간색 직선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은 y = 2x-6이 됩니다. 그러므로 180도 회전 이동하는 것과 원점 대칭 이동하는 것은 동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이번엔 이렇게 구한 도형의 방정식을 원래의 회전 기준점인 1,-2에 맞춰 회전한 도형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기준점이 1,-2이므로 그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회전 이동한 식이 y =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3이므로 이 식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수 x에는 x-1을 변수 y에는 y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므로 구하는 도형의 방정식은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1차 함수 표준형으로 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이 식의 그래프를 그리면 파란색 직선이 됩니다. 이 직선이 최종적으로 y = 2x 플러스 2인 직선을 점 1,-2를 기준점으로 하여 90도 회전 이동시킨 도형이 되고 이 도형의 방정식이 y =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는 것이죠. 이 식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원래 도형 위에 점 0,2를 90도 회전한 점과 임의의 점에 한 점을 90도 회전한 점이 모두 최종적으로 구한 직선 위에 있으므로 방정식과 도형이 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두 점을 연결한 선이 직선 하나를 이루므로 이동한 두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제대로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도형의 회전 이동과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 잘 이해되었습니까? 회전 이동에서 점의 이동과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평행 이동에서도 점의 이동은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a나 y 플러스 a였지만 이동한 점들이 만드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를 대입하였습니다. 이런 차이는 지금까지 여러 번 살펴본 논리 구조와 원리에서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회전 이동은 극좌표가 도입되고 삼각 함수를 사용하여 복잡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구조와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세타만큼 회전한 점의 좌표는 p, x-y-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하기 xy로 구할 수 있고, 회전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t, x-y-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하기 xy로 구하였습니다. 점의 회전 이동하는 행렬과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행렬이 서로 다른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 4개의 동영상으로 4가지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논리 구조와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원래의 도형과 이동한 도형은 이동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 관계에 근거하여서 원래 도형으로부터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함수 그래프의 변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함수는 두 개의 수나 개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기본적으로 2차원 평면에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형태가, 즉 도형이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엔 함수식의 변화와 그 그래프의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